그렇게 돼지국밥이 맛있니? 한국 식당에서 한 스페인 아이가 손에 든 포크로 한국 음식을 정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굶었던 것처럼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던 엄마는 감정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아 씨의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담이에요. 아이들에게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하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큰 즐거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다른 아이들보다 마르거나 성장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스페인 출신 부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라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와서 벌써 1년째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저와 남편은 스페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어서 한국에 새로 생긴 지사로 인사이동이 되어 3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년이나 흘렀네요. 아들은 현재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리광 부리던 모습에서 이제는 사춘기 청소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현재는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남편은 스페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미아 씨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스페인에 살 때는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대요. 꽤나 힘든 시기였죠. 그 이유는 바로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편이었어요. 둘 다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밤을 새워가며 끝까지 해내는 끈기도 있었죠. 이런 성향 때문에 결혼 후 5년 동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느끼고 아이를 너무 늦게 낳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 7년 만에 예쁜 아들을 맞이했답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어려서부터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죠. 첫 돌이 되기 전까지는 모유 수유를 했는데 그때는 모유를 잘 받아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은 이유식을 거의 먹지 않으려 했고 어떤 음식이든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기들이 가지는 보통의 식성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식사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먹는 양이 적고 특정 음식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저는 여자인데 탈모가 생길 지경이었죠. 그러다 아이의 식사 문제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으니 건강이 걱정됐어요. 부모로서 제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력감을 느꼈죠. 일에 치이면서도 아이의 식사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아이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으니 당연히 키 성장도 더디고 몸도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해주는 음식이나 외식을 할 때 조금씩이라도 먹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않는 날이 많아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아이의 입맛에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배가 들어간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국으로 오기 직전인 14살 때 아이의 몸무게는 겨우 34kg였어요. 14살 아이의 표준 몸무게가 대략 56kg인데 거의 22kg나 부족한 상태였죠. 이건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였어요. 아이의 식사 문제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고민이 많았죠.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할까? 학교 급식은 잘 먹고 있는 걸까? 항상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아이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으니 무엇보다 무력감이 컸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성장이 걱정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많은 곳을 찾아다녔죠.
아이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도 찾아가 보고 여러 검사와 상담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엔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제공된 조언과 치료법들도 아이의 상태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거식증은 보통 살을 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나 체중 관리에 대한 강한 집착 혹은 음식 섭취에 대한 정신적인 거부감 등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제 아이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원인들과는 달랐어요. 아이는 살을 빼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고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한 음식에 대한 정신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아이의 거식증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의 병원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이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원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식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여러 병원을 방문했지만 어디서도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거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고 아이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어요. 아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꼈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제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학교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급식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고만 말했죠.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왜 음식을 거부하는지, 왜 특정 음식에만 반응하는지 이유를 몰라 답답했죠. 다른 아이들은 학교 급식을 잘 먹고 심지어는 과체중인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한국 파견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봤죠. 한국으로 파견 가기 전 저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컸죠. 아들의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고 새로운 환경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불안했어요. 또한 스페인에서조차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그런 걱정 속에서도 아들이 거식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가 심각했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과도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상황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거식증과 같은 식사장애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 파견 가기로 마음먹은 결정적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학교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급히 입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놓았는지 자책했죠. 저는 급하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들이 쓰러진 이유는 영양 부족과 체력 저하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먹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된 영양 불균형이 결국 아들을 병원 침대에 눕힌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과 함께 아들의 식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죠. 제 아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아들의 얼굴 뼈 형태가 전부 드러나 있었고 약해진 몸을 보며 제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아들의 빈혈 수치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 매우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수액으로 공급하고 계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아들의 근본적인 식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아들의 증상을 고쳐야 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밥을 남기거나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어요. 스페인 음식이 아들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전문적인 영양학 지식이 없었고 스페인 음식 외에는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으로의 파견 제안을 받고 혹시 한식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이 다양한 재료와 영양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에 좋은 요리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아들의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도 한국 음식점이 꽤 많아서
대표적인 한국 요리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요리들이었죠. 한식을 조사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음식보다 한식이 건강에 좋다는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한식의 반찬들은 색깔이 다양하고 예뻐서 눈길을 끌었어요. 여러 종류의 채소 요리들이 많아서 식단 자체가 건강해 보이는 인상을 받았죠. 다양한 영양소를 한 끼 식사에 모두 섭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페인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한식을 좋아하고 추천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 아들의 입맛이나 체질에 잘 맞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한식에 관심을 보일지 또 그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였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같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큰 이유는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을 본 것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학교 급식 사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물론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번 검색해볼수록 한국 학교 급식의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메뉴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일 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차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학교 급식의 질이 좋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겨울이 되기 직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잘 몰라서 서양식 음식점을 주로 이용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바로 살 집을 찾고 영어만 할 줄 아는 우리 아들을 위해 국제학교에도 입학 신청을 했어요. 겨울 동안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는 식당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들을 데리고 그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아파트 근처 백반집의 맛있는 냄새가 제 관심을 끌었고 용기를 내어 아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주신 음식점 아주머니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주머니는 우리가 처음 와본 손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메뉴를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반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반찬들은 색색깔로 정말 예쁘게 담겨 있었고 각각 다른 맛과 향이 있어서 눈과 입이 즐거웠어요. 나물, 김치, 계란말이 같은 다양한 반찬들이 골고루 제공되었고 아들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 덕분에 아들의 식사가 더욱 풍성해졌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주문했고 나온 돼지불백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보니 한국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 평소에 젓가락질을 못해서 포크로 반찬들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밥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죠. 그가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강한 식사였습니다. 빈 그릇을 리필하라며 손으로 흔드는 모습에 제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오랜만에 밥을 먹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메인 요리인 돼지불백이 나오자 그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의 향이 제 후각을 강하게 자극했죠. 아들은 평소대로 포크를 사용해 돼지불백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스가 조금 짜서인지 밥과 함께 먹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걸 보니 기쁘기도 하고 안쓰러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많이 그것도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감격스러움과 안도감 때문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고 밥을 먹었어요. 아들의 밥그릇과 반찬 그릇은 금세 바닥을 보였죠. 추가로 더 주문하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잘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서빙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빈 밥그릇과 반찬 그릇을 들고 흔들어 보여 리필을 요청했어요. 아주머니는 곧 아들과 눈이 마주치고 웃으며 리필을 해주셨죠.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들이 두 그릇의 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하고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한국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어? 라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스페인에서는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요리, 튀김 요리의 냄새가 싫었는데 오늘 먹은 한식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도 신기해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매일 저녁 식당을 다니며 한국식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만 같이 식사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에 살이 붙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꼈죠. 시간이 흘러 아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국제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먹고 저와 함께 저녁에는 동네 식당을 돌아다니며 한식을 먹었더니 아들의 체중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모발에서는 윤기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고 그동안 입던 옷들이 작아져서 새로운 옷을 사야 했어요. 우리는 새 옷을 쇼핑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스페인에 있는 남편에게도 전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이전에 걱정을 많이 해왔기에 아들의 변화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고마워했어요. 빨리 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했죠. 남편이 아들의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한국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무려 17kg나 몸무게가 늘어난 걸 보고 말이죠. 스페인에서는 항상 기운 없고 의욕 없는 모습이었던 아들이 한국에서 1년 만에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아빠를 맞이하니 아빠로서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의 새로운 모습에 정말 놀라면서도 아들이 건강해진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이 맛있니?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네, 한국 음식은 정말 제 취향이에요.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평범해 보이지만 이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음식이 입맛에 맞아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제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튼튼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각자에게 맞는 음식이 다를 수 있고 내 나라 음식만이 늘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한식을 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든 스페인으로 돌아가든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한식을 즐기며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엄마 미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